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 전부였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오랜 시간 자식을 위해 헌신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어머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로 민수의 모든 것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아들은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몰래 집을 팔아버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끝없이 흔들리는 어머니의 마음. 평생을 참기만 했던 어머니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바로 아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의 선택은 옳은 걸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을 넘긴 노인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남편과 아들을 키웠지요. 남편은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는 혼자 이 작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 나이에 이만큼이라도 살면 감사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주 다투고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떠난 후부터는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에 켜놓은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고 밥을 해도 두세, 숟갈 뜨면 목이 메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아들인 민수는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졌습니다. 직장일에 치이고 아내 눈치도 봐야 하니 이해는 했지만 점점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들 때마다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더군요. 그래도 아들이니 자주 보지 못해도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엄마, 잘 지내? 건강은 괜찮아? 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민수의 전화도 뜸해지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바쁜지 같이 오는 일은 거의 없고 혼자서 대충 인사만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런 날이면 괜히 섭섭하고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 멀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 자꾸만 남편이 보고 싶어집니다. 무릎이 쑤셔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괜히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지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고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 밥하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도 잘 안 하던 애가 아무 연락도 없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당에서 김장김치 다듬고 있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수를 보고 순간 손에서 배추를 놓칠 뻔했지요. 아니, 웬일이냐? 라고 물으니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반갑고 고맙던지 그날따라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집에 들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은 어떤지, 손주는 잘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민수는 예전처럼 살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놓여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다행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진지한 얼굴로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도 자주 다니셔야 하고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울컥했습니다. 자식이란 게 참 신기하더군요. 평소에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서운하다가도 이렇게 걱정해주는 한마디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괜히 울먹이는 걸 들킬까봐 고개를 돌리며 엄만 괜찮아. 라고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인감도장을 저한테 맡겨두는 것 어때요? 나중에 병원에라도 가셔야 하는데 엄마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 순간 조금 찜찜했습니다. 인감도장이라니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수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고마워서 별 생각 없이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을 꺼내주었습니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했고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민수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후 며칠 동안 마음이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괜히 서랍을 열어보며 도장이 없어진 자리를 쳐다보곤 했지요. 그렇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도 뭐해서 혼자 속만 끓였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나 혼자 별걸 다 신경 쓰는 거라고 했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보면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간신히 받더라도 바쁘다는 말만 하고 금세 끊어버리더군요. 집에 찾아가 볼까도 했지만 괜히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잠도 잘 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낯선 남자가 집 앞으로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군요. 혹시 이정숙 어르신 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맞다고 했고 그 남자는 해사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집이 팔린 걸 축하드립니다. 오늘 중개가 완료돼서 서류를 전해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되묻자 그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집 말입니다. 오늘 매매 계약이 끝났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았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지키고 있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런 집이 팔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매달리듯 물었지만 중개인은 그저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서류를 받아들었고 거기에는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인감도장도 제 것이 맞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도장을 찍은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인감도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민수의 말, 이상할 만큼 친절했던 태도, 연락이 뜸해진 이유까지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맞춰지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유일한 아들인데,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몇 번이나 잘못 눌러서 다시 돌리고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가 갔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제발 받으라고 중얼거리며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걸. 민수는 절대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휘청이며 돌아다니며 서랍을 열어봤지만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만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이 집이 무너지면 나도 끝이라고 버텨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나요? 이 나이에 갈 데도 없고 기대할 사람도 없는 처지에 집까지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왔지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축 처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동안 내색도 못했던 무슨 원망이 있었는지.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도장을 맡긴 그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수없이 자책하고 원망해도 민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이 돼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나마도 잠이 들어도 민수가 웃으며 인감 도장을 달라고 했던 모습이 떠올라 금세 깨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자식에게 속았다는 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쓰라린 일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수십 번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간신히 몸을 일으켜 억지로라도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앉아 있어 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고 터덜터덜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정류장에서 내려 다시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러웠지만 그깟 아픈 게 대수겠습니까? 집이 팔렸다는 충격과 배신감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민수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 벨을 누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나 없으면 어쩌나, 받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왔지만 지금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벨을 누르고 몇 번이고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민수가 내렸습니다. 잠시 서로를 마주한 채 어색하게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민수를 쳐다봤고 민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왔어?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왔냐니? 그걸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집이 팔렸다잖아. 내가 그랬니? 민수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그 집에서 살기도 힘들잖아. 그래서 그랬어. 요양원이라도 들어가면 편할 테니까. 요양원이라니 그런 말 한마디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저 민수가 조금만 더 자주 찾아와 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어떻게 나 몰래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럴 수가 있니? 그런데 민수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나도 돈이 필요했어. 투자한 게 망해서 빚이 잔뜩인데 엄마가 도와주지도 않을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투자? 빚? 그럼 이 모든 게 그저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럼 처음부터 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썩고 있는 것보다 나아. 그 돈으로 나도 살고 엄마도 편해질 수 있잖아.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맞나?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맞나?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저를 귀찮은 듯 내려다보며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여태껏 버텼지만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다시 돌려줘. 제발 내 집을 돌려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매달렸지만 민수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진짜 왜 이래? 이미 팔았다고. 민수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휙 돌아서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 홀로 남겨진 채 머릿속에는 온통 왜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왔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는 건가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무데로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저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어느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마구 쏟아지는 눈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치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집 앞에서 쫓기듯 빠져나온 후 한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저 다리가 닿는 대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젠 더는 걸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원에 놓인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불에 댄 것처럼 아팠습니다.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몇 번이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냉랭한 눈빛과 비웃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간신히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에 서서 문을 열 때 문득 그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도 이제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몇 날 며칠이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서류에 적힌 계약서와
인감도장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힘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채 그저 멍하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겨우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 위에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남편의 사진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민수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서럽고 원망스러워서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왠지 더 슬퍼 보였습니다. 울다 지쳐 침대에 쓰러져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했던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빚, 투자. 다들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걸 저지른 걸까요? 그게 정말 맞다면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이 감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깨고 말았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더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전화를 거는 것 뿐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며느리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신호음만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다가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실패하고 결국 마지막으로 떠오른 사람은 남편의 친구였던 정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놀러오던 사람이었고 몇 번이고 집안일을 상담해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뭔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정 변호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한숨을 쉬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나가자 정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인감도장만으로 매매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정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그제야 희미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지, 그럼 민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민수는 내 아들인데. 어머니,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다 잃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해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민수에게 휘둘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요? 자식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정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의 권유대로 저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민수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담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한테 이러지 말아줘. 부탁이야.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텅 빈 집에서 홀로 남겨진 채 전화기를 부여잡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정말로 민수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흐릿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혼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뒤로도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머리로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좀처럼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도저히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밤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연락해도 받지 않던 전화였기에 반가움에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민수 씨도 힘든데 왜 자꾸 전화해요?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이며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며느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집 팔았다고 해서 그러시는 거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차피 혼자 그 집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건 제 전부였습니다. 그 집에서 평생을 살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나는. 목소리가 떨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민수 씨 요즘 힘들어요. 투자한 거 다 망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도와달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 민수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거네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이어도 이건 아닙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나는 갈 데도 없고 그 집밖에 없는데.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기적이라니요.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하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외로워도 참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라니요. 지금이라도 민수 씨 좀 도와주세요. 소송 같은 거 하시지 말고 그만 좀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가 뚝 끊기고 텅 빈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에게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차라리 민수가 화를 내거나 욕을 했으면 덜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이라는 그 한마디가 유독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부여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미안해. 그래도 이대로는 못 참겠어. 다음 날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자 정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정 변호사와 함께 민수의 집 매각 관련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수가 작성한 위임장에는 분명히 허위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민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야? 소송 서류를 흔들며 화를 내는 민수의 모습에 잠시 가슴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이번만은 참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너도 다 알잖니?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정말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래. 해야겠어. 민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미쳤구나. 엄마, 이러면 우리 끝장이야. 끝장이라니. 아.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손이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습니다. 끝이라도 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러는 걸 보면 민수는 눈을 부릅뜨고 한참을 서 있다가 이를 악물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몸을 웅크리고 겨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간 뒤 집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거실이 유난히 썰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의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에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애원보다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소송 같은 거 취하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다 돌려줄게. 하지만 돌려줄 거면 애초에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면 법대로 돌려줘.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전화벨 소리만 듣고 있었더니 울렁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것처럼 가슴이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국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이라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하다니요. 남의 집을 팔아먹은 게 누군데, 그걸 따지는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하는데. 하지만 며느리는 그저 손가락질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그 집 혼자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해요? 민수 씨도 힘든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참으로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몰래 팔아먹니? 라고 되묻자 민수는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준다고 하잖아. 소송 같은 거 취하해. 당장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취하하라고. 취하하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증거를 모으고 소장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평생을 헛살았다는 후회만 남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하는 못한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 그러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엄마가 내 인생 망치는 거라고. 인생을 망친다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걸 모른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참다 못해 외쳤습니다.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알고나 말해. 이게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엄마가 그러면 나도 끝까지 가볼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면 더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 동안 민수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사정하는 내용에서 욕설까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걸 들으며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정 변호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제 상태를 보고 잠시 한숨을 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 말에 겨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그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버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더는 버티지 못했는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폭풍 전야라는 걸. 민수가 찾아오지 않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더는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잠잠해진 것 같았지만 그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송 관련한 진행 상황을 묻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 씨가 재산을 모두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재산을 처분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처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 집은요? 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민수 씨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아마 소송을 피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자산 추적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제 집을 되찾기도 힘들어졌다는 거네요. 모든 걸 잃었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간신히 부엌 의자를 붙잡고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아서 민수 씨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럼 그동안 저는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제 집이 없는데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는 건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 변호사의 물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해요? 이 집도 내 집이 아닌데 나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하지만 정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에 주저앉아 남편의 사진을 부여잡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집도, 남편의 추억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겨우 짐을 챙겨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셋집을 구할 돈도,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 안에 홀로 남겨져 앉아 있자니 세상이 온통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인스턴트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처음 한두 젓가는 그럭저럭 삼켰지만 이내 목이 메어 더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컵라면 뚜껑을 덮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떠나고도 그 집만은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식이란 게 이런 건가요? 평생을 믿고 사랑했는데 그 끝이 이런 건가요? 고시원 창문 너머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차들이 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행한 건가? 나만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건가? 다음 날 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 들어온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불법 매각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집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런 희망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집을 되찾으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제 와서 집을 되찾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집에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도 민수에 대한 미련도 다 사라졌는데. 정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민수 씨를 용서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용서라니요. 평생을 믿었던 자식이 이렇게 배신했는데 그걸 용서하라고요?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두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절대 못해.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집도 남편도 다 잃었는데 더는 못 참아. 그 말에 정 변호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대한 빨리 소송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소송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불법 매각과 허위 서류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저 좁은 고시원 방에서 그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민수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서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식과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온몸이 떨리고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재판날이 되자 간신히 몸을 일으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주친 민수는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로 저를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왔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저 시큰둥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쓰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민수 측은 허위 매각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눈물을 삼키며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집이라는 것, 그 집만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다는 것, 민수의 말만 믿고 도장을 내줬다는 것.
그 모든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한참 동안 법정 밖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고 민수와 마주칠까봐 일부러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다시 얼굴을 마주하면 도저히 담담하게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줄곧 뻔뻔하게 굴던 며느리가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저를 보며 한참을 망설이던 며느리는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 말에 멍하니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럴 생각 아니었어요. 그저 민수 씨가 힘들어하니까 그 빚만 갚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괜찮아질 줄 알고? 그 말에 황당해져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을 팔아넘기고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서 그게 괜찮아질 줄 알았다고요? 차마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제발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요.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다 무너진 고시원방에서 밤마다 혼자 눈물로 지새우며 이 악물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부여잡고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건지, 끝까지 싸워도 되는 건지 수없이 되묻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차마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만 더. 그렇게 참고 참아왔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몇 번이나 참아왔는데 이번에도 또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런다고 다 용서될 것 같니? 이게 다 뭔 짓이니? 그러자 며느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괘씸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애써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볼게. 그 말에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터덜터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디 좁은 방에 혼자 남겨지자 모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소송을 취하해야 할까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며 용서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던 그날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베고 누워도 눈만 멀뚱히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까지 가야 할까요? 마음은 수백 번도 더 흔들렸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습기가 찬 벽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올 때면 세상이 온통 누렇게 물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전기 주전자에서 겨우 물을 끓여 커피를 마시고 끼니라고는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이게 무슨 삶인가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고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지친 얼굴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민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반성하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거짓말일까요? 복잡한 마음에 가슴이 쓰라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엉엉 울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어서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그 말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 번만이라니.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몇 번이고 참아왔습니다. 그 끝이 이건가요? 무너져 내린 마음을 부여잡고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그만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고. 이게 다 무슨 짓이니? 내가 한 짓이 어떤 건지 알고나 있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남편도 집도 다. 이게 다 내가 한 짓이야. 민수는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저 미안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분노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정말 이대로 끝까지 가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참지 마. 평생을 참기만 했잖아. 이젠 그러지 마. 남편이 떠나던 날, 그 마지막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참기만 하던 저에게 제발 한 번쯤은 참지 말라고 했던 그 말. 그걸 떠올리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도 소용없어. 이젠 정말 끝이야. 민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진짜 이러다 죽어. 진짜 잘못했어. 죽어?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원망해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정말 평생을 후회할 겁니다. 민수가 그렇게 만든 빚을 제가 떠안으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든 살든 내가 책임져. 나는 더는 못 참아.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한 번쯤은 더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지 마. 이젠 그만 참아. 그날 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할까? 이게 맞는 걸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참아왔습니다. 자식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진 채 온몸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렇게 남편의 사진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